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의미 있었던 특징 지역이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오늘 장의 특징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위원님,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뭐 업종 중에서 철강 업종이 두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컸던 대한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제가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뭐 10%가량 올랐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오늘 뭐 철강주들이 시장을 올랐던 것 자체는 네. 진작 좀 올랐어야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또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데 최근에 글로벌 철강 회사들 주가 자체가 다 떴거든요. 많이 예. 상승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미 미국은 한참 신고가 위에 잠깐 좀 쉬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이제 철강 업종의 동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원재료 가격은 이제 철광석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어요. 네. 5월 12일 날 중국의 원자재 규제가 나올 때 철광석 선물 가격이 톤당 232불 정도 되는데 네. 최근에 140불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원재료 가격은 막 고점 대비해서 아마 38%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이제 제품 가격은 약간 하향 안정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거의 견조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철강 가격 움직임 자체가 좀 중요한데 네. 최근에 중국의 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제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오늘 수출 지표가 비교적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다 전망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또 철강업종 자체가 또 약간 가을에 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 제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즉 이 네. 말은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스프레드 마진폭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이미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요 철강 회사들이 적게는 30% 일부 보산 철강 같은 경우는 거의 50% 떴거든요, 한 달 만에. 네. 근데 국내 철강주들은 포스코가 최근에 저점에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철근 회사입니다. 철근 회사라는 것 자체는 거의 내수 쪽이거든요. 거의 예산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이 내수 쪽에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뭐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철근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때 이어서 2분기 때도 시장 예상치로 크게 상회하는 시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철강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철근뿐만이 아니라 9월달 가격이 인상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철강 업종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은 최소한 3분기는 아니다. 2분기보다 3분기 때 더 좋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강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18년도인가요? YK 스틸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때는 철근업황이 안 좋을 때 인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인수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철근업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인수 비용 자체가 아마 1,100억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네. 영업이익 YK 스틸로 인한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즉 인수 금액을 거의 1년에 70% 정도를 회수할 정도로 좋은 시점에서 낮은 가격에 잘 인수한 효과 자체가 예사 실적에 급성장 나타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너무 싸죠. 이제 PER이 지금 예사 주당 EPS가 지금 올해 5,000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PER이 지금 2만 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5배 미만. 현재 추정 시적으로 따지면 아마 3.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 주가가 쌉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철강 업종을 항상 IT, 철강, 건자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 제가 항상 시장 오늘 또 뭐 이따 아시겠지만은 관심 업종 그쪽입니다. 요즘 시장의 예. 중심이 친환경이거든요. 그다음에 건자재가 신고가고, 그다음에 경기 관련 종목 쪽에서 화학을 사느냐, 화학 중에 화학하고 이제 철강이 소재지 않습니까? 예. 화학을 사느냐, 철강을 사느냐, 철강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소재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주와 건설주가 있지만 건설주보다는 건자재를 사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철강 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경기 관련 쪽에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철근 업종의 향후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급도 보니까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네. 동시에 샀던 업종 자체가 보니까 비금속 광물 업종하고 철강 업종이었던 것 같네요. 네.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것 자체가 수급이거든요. 수급이 좋은 쪽으로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철강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철강 쪽 자체가 좀 좋다는 이야기죠. 일단 하반기에 제품 가격은 점점 올라갈 텐데 여기에 원재료가 되는 철강 가격이 좀 하락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 쪽에서는 수익성은 점차 더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 자, 그중에서도 오늘 대한제강이 발빠르게 좀 치고 나갔네요. 10%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된 대한제강을 오늘장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